예,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로서의 여러 가지 자질을 검증하는 것도 있지만 태도도 매우 중요한 거 아시죠, 네. 후보님? 그래서 좀 더 겸손한 태도로 언사도 좀 신중히 해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국회의원들이랑 토론하거나 말싸움하는 모습이 아닌 네. 이왕이면은 예, 네, 알겠습니다. 발언도 좀 자제를 해주시고 명확하게 해명할 것은 하시되 네. 예, 저희와 실갱이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저희도 지치기 때문에 좀 더 청문회 그 태도를 잘 임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0살 넘었다 뭐 이런 말씀들은 나이로 나이를 밝히면서 얘기하는 건데 상당히 꼰대발언처럼 저희는 느껴지거든요. 국회에서는 그런 나이로 말씀하시는 거 별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비협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패턴이 정말 강화되고 있어서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도 당일날 이렇게 본인이 가공한 자료를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원자료를 갖고 저희가 미리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청문회를 임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 갖고 있고요. 지금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아직까지 원자료가 오고 있는 건지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협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이 있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비협조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을 할 수 있고 또한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뒷자리 보면은 증인 출석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했던 김혜영 그리고 장태명 이분은 우리 후보자님 지인이시거나 가족 친인척이시죠? 이분들이 왜 출석 안 하셨는지 좀 파악해 보셨나요? 네, 통지를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상임위 행정실에서 이분들한테 출석 요청을 하려면 연락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후보자가 지인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협조 안 하면 개인 연락에 대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예, 연락처를 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행정실에서나 상임위 차원에서 후보자한테 그런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으신가요? 네. 예. 저희가 하여튼간에 우리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시면 이런 것들은 고발 조치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행정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한테 협조 요청했는지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원자료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로만 후보께서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방어하고 계시지만 뭐가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해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셜뉴스 위키트리 관련해서도 2018년에 본인이 주식을 다시 재매입하셨잖아요. 그때 그 사유가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 소셜뉴스에 대한 그 영업이익 매출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회사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2018년에만 영업, 매출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8년에 위키트리에서도요, 홍보를 하기로는 일평균 이용자가 70만 명이 넘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선거 여론조사 신고 제외 언론사가 됐다고 홍보를 해요. 그만큼 잘 나가는 이런 언론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왜 이 매출이 떨어졌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그때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사를 노출시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런데 당시에 페이스북에 너무나 그 많은 언론들이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적엔 페이스북에 저희 분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2018년 즈음에는 거의 모든 언론사가 페이스북으로 이 그러면서 뉴스를 경쟁 구도에서 지금 뒤쳐졌다는 말씀을 하고 네네. 싶으신 건가요? 네.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는 페이스북에서 제가 맡은 이후로 구글로 과감하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예, 18년에 이게 왜 떨어졌을까요? 18년도에 페이스북이 다 그랬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네, 다 그때 그렇게 영업이익이 페이스북이요. 떨어지는 네네. 추세였다. 저희는 페이스북이 거의 전 수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첫째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때 23,000명의 시민 기자 중심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 기자들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버든이 크고 그것을 유지하는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열린 플랫폼을 닫힌 플랫폼으로 과감히 바꿨습니다. 예, 이것을- 그래서 저 네, 여기서 네. 끊을게요. 죄송해요.
문 닫기 직전 회사였는데 본인이 주식을 재매입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주식의 내용이나 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그 이후에 다시 급증하게 되면서 그 이익이 상당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재무제표를 전문가랑 같이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 영업이익 손익 추이에 대해서 지분을 싸게 사기 위해서 주가를 억누를 때 나타나는 흔히 그런 나타나는 모습이다. 네. 그래서 2018년만 소폭으로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서 재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식에 대한 조작에 대한 이런 의심 정황이 있다라고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에 대한 답변 주시죠. 그 지분을 싸게 사기 위해서쓰면요, 저하고 공은희 대표하고 공모를 했어야 돼요. 근데 둘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경영권 때문에 공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식을 매입했던 시기는 대부분 2019년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언론사에서 평가가 이랬습니다. 위키트리의 2017년 매출액은 41억, 영업이익은 5억 원 정도입니다. 이랬던 위키트리는 인사이트에 밀리다가 2021년에 100억대 매출을 달성하며 인사이트를 넘어섰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런 제가 끊을게요. 등등해서 죄송해요. 그 이유를 시간 제한이 페이스북 있습니다. 알고리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안 모든 언론사 사이트들이 위키트리만 구글 디스커버를 공략하면서 극적인 매출을 달성했다. 후보자님 그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네. 이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 전체 주식의 변동 상황 내용에 대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원자료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요청을 드리는 네.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기자들과 소통을 하거나 아무래도 취재를 하면서 막말이나 욕설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언론사 어제 저희 남편이랑 저랑 너무나 화가 났는데요. 이겁니다. 그 2010 네? 네. 제가요 했습니다. 왜냐면요, 저 정말 화가 난 게요. 제가요 무슨 마녀가 됐는데요. 네. 네,